어땠어요? 엄마의 하루를 이렇게 보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어땠어요? 엄마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소녀 같다. 아, 더 소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더 좀 드셔서 좀 더 이렇게 좀 기력이 더 쇠하셨구나. 그래서 조금 더 보는 게 좀 더 안쓰럽긴 하네요. 맞아. 그럼요. 그리고 더욱더 여기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녀들이 그 가장 마음이 아프고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이 늙어갈 때 언젠가 아버지가 약해졌어요. 아, 맞아요. 그걸 보는 아들은 아버지가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엄마가 아유, 왜 이렇게 술을 먹었어? 하고 등을 딱 때리시는데 엄마가 한 환갑 지나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술을 먹었어? 했는데 하나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시죠. 건강이 잘 안 되셔서. 하다 안 되니까 어머님 아니, 어느 정도 내려놓으신 거야. 그때 그 내 스매싱의 손만 힘이 아프지 아니었어요. 그때 슬프죠. 전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실제로 뭐 노화가 좀 급속도로 뭐 진행되는 나이가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인간은 3번 늙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늙는 것이 아니라 34살, 34. 60세, 그리고 78세의 급격한 노화를 겪습니다. 지금이에요. 저 34살이에요. 지금이에요. 작년이었거든요. 이때가 왜 이런 나이가 우리가 언급이 되냐면 이때 노화와 관련된 단백질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러 연구에서. 이 노화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노화는 피해갈 수 없지만 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노화를 조심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소유리 씨 어머님의 생체 나이가 몇 살일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주민등록 나이랑 거의 비슷하세요. 종합생체 나이가 0.1세가 더 높아서 62.1세이시네요. 네, 측정 결과 보니까 이제 실제 나이보다 약 한 0.1세 정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혈관 나이는 무려 5.3세나 많은 67.3세. 그리고 심폐 나이도 5살이나 많은 67세로 나왔습니다. 왜 저렇게 갑자기 어머님 지금 말도 안 나오게 요 어머니. 말도 어머니. 안 나오는데 정말로. 하여튼 뭐 노화라는 거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 노화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더디게 될 수 있죠. 저희가 그때 그 혈액 검사를 좀 해봤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네. 근데 선생님 저 당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2니까 경계선이에요. 이게 말씀드리지만 당뇨요? 경계부에 있는 혈당도 혈관에는 위험한 거예요. 심근경색증 환자를 쭉 보게 되면 약 30%가 당뇨병이에요. 30%는 당뇨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와 당뇨병을 합치면 3분의 2, 62%가 혈당과 관계가 있어요. 그 혈당이 높다는 거는 당뇨병 전 단계라도 동맥경화가 올 수 있는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여성이 갱년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똑같이 혈관에 손상을 주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의 혈관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그래서 해보셨을까요? 검사를 했는데 네. 혈관에 보면 혈관 속에 있는 기름들이 여기저기 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딥니까, 몸에? 경동맥. 목 쪽에? 제가 그 경동맥 초음파인데 예. 그래서 저기를 보니까 혈관에 기름이 끼고 있구나. 혈관에 염증이 있구나. 염증이 동맥경화예요. 예. 거기에 기름이 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혈관에 협착이 발생하고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혈전이 형성돼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이런 위험한 심내 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화와 연관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머님께서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의 모든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명의의 특급 진료실, 일명 특진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병원에 가도 1시간 대기 3분 진료가 현실인데요. 예. 한 분도 만나 뵙기 힘든 명의 네 분이 오로지 어머니 한 분을 위해 특별 진료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뭐 어머니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껏 물어보세요. 저는 궁금한 게 쌤 다 여쭙고 싶죠. 음. 최근에는 막 한숨도 나오고 답답하고 가슴이요? 뭔가 꽉 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막 꿈만이 그래가지고는 혼자 이제 심호흡 좀 하면서 한숨 좀 쉬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좀 괜찮아져요. 저도 요즘 그러는데. 자, 한숨을 푹 쉬면 편해진다. 그건 네. 심장병은 아니에요. 아. 그거는 마음의 병이에요. 그렇죠. 좀 마음 또 아프다. 마음의 그렇기 때문에 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숨을 푹 쉬면 편해지죠. 네. 바다 호흡. 운동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하다가 까매지면서 혈압 떨어지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이게 과호흡이에요. 과호흡 증후군. 우리가 운동한 다음에 학교 다닐 때 네. 뛴 다음에 어떻게 선생님은 호흡 어떻게 시키세요? 깊게 깊고 천천히 하죠. 천천히.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하고 한참 있다가 내쉬세요 하고 예. 그러면 숨을 20번 쉴 걸 한 2번밖에 안 쉬죠. 그렇게 가라앉히면 되죠. 그러니까 한숨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쉬어서 좋아지면 병은 아닌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60세까지 볼살이 안 빠지셨어요. 지금도 좀 있으세요. 네. 괜찮으신데. 부풀리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 근데 항상 이렇게 소녀 같은 엄마였는데 예. 이게 좀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엄마도 약간 이렇게 좀 헬스 약간 좀 이게 들어가시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진짜 이제 늙으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을 하게 돼서 아 이제 엄마가 좀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괜히 엄마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엄마가 막 살도 좀 빠지신 것 맞아요. 같고 다 같은 딸들 마음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명희의 건강 키워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의 키워드 산화 독소. 늙지 않는 방법은 없고요. 천천히 늙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철도 그냥 이렇게 산소에 오래 노출되면 부식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이 이제 산성화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몸도 많이 망가지거든요. 한 살씩 나이를 먹듯이 노화도 1년에 1년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느리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0.5 정도로 낮추고 실제로 노력을 안 하면 2.5배의 노화가 생기는 거죠, 1년에. 그럼 어쨌든 저희가 조금 피해야 되는 것들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 스트레스와 지나친 산성 음식을 통해서 몸이 산성화되는 거죠. 네. 우리 몸의 산도는 약 pH 7.35에서 7.45로 건강할 때 혈액은 약간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산화 독소가 쌓이고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성화된 몸을 되돌리는 알카리성 식품을 이제 꾸준히 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빵, 흰쌀밥 이런 것들은 다 산성 음식이고요. 미역이나 버섯이나 아까 드시고 계셨던 레몬이나 라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맛이 나지만 알카리성 식품입니다. 아니 레몬은 당연히 산성이라고 산성인 줄 생각했는데 알았는데. 레몬은 알칼리성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레몬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될 때는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흡수가 됩니다. 예. 네.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요. 이 레몬 한 개에는 52.07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의 약 36배 그리고 바나나의 약 7배에 달하는데 정말 많은 양이 들어 있죠. 레몬 하나로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예. 레몬물 많이 먹어야겠어요. 아까 어머니 많이 드시던데 잘하고 예. 계신 거였네요. 네, 맛있어요. 그니까요. 안 써요. 잘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이게 몸에 독소를 좀 빼려면 물을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사실 저는 맹물은 좀 밍밍해서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보리차, 둥글레차 뭐 이런 걸 좀 많이 먹어요. 끓여 먹어요. 근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 둥글레차나 결명자차, 헛개나무차 이런 차 종류들은 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차들은 몸에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수분이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커피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둥글레 차 같은 것도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니까요. 어머니 어떠세요?
예, 물은 밍밍해서 맛이 없었는데 이 레몬수를 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잘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무슨 큰 도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산성화된 몸을 되돌리려면 일회성 이런 알칼리성 보충이 아니라요. 근력 운동처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알칼리성인 이 레몬을 물과 함께 섭취를 하면 이 미네랄이 풍부하잖아요. 물에는. 그러니까 이 산성화된 우리 혈액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틈틈이 레몬물 마신 게 그래야 어머님의 되겠네. 피부나 어떤 이런 노화를 좀 천천히 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레몬수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약간 과즙상이세요. 안 그래도 약간 공주인데 그런 게 좋아요. 정말 과즙상 웃으실 때도 진짜. 레몬이 팡팡 터져 나오시요 아니 어머니 정현 씨랑 유리 씨 자리 바꿔드릴까요? 진짜 아들 할까요? 아니 근데 어머니 실제로 어때요? 레몬수를 마셨을 때랑 안 마실 때 느낌이 달라요? 변화가 있어요? 예, 어떤 달라요. 변화가 있어요? 피부가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더 탱글탱글한 것 같고 피로도 없어졌어요. 어머니의 그 항산화력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번 정남식 선생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어머니의 그 항산화력 검사 결과 와. 1.41 정상, 그다음에 활성산소 결과도 2.13 그렇죠? 정상 범위에 속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